그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좀 엔비디아 반도체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특허로 양자 간에 아주 끈끈한 협업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그 저변에는 서로 대만 사실 지난해부터 온 세상이 다 AI잖아요. 네. 관련해서도 특히 엔비디아가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엔비디아와 동반 수혜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아무래도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아닌가 싶은데 이 둘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길래 이렇게까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많은 주목을 받는 건가요? 저도 그걸 궁금해서 슈퍼마이크로의 특허를 좀 저희 말로 발라봤거든요. 네네. 근데 별거 없어. 일단 절대 개수 자체가 네네. 몇 개 안 돼요. 네, 300 몇 개인가 그때? 그거밖에 안 되고 생각보다 업력은 또 꽤 오래된 업체거든요. 90년도 말에 나왔던 업체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제가 기대했던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는 작아서 좀 실망을 했는데 하여튼간 엔비디아와 거의 뭐 동의어 비슷하게 어디다 치면 항상 그 연관 검색어 비슷하게 나오는 그죠. 게 슈퍼마이크로. 완전 짝꿍처럼 네.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그럴만한 게 특허를 좀 보니까 보이긴 해요. 예컨대 좀 비슷한 공통분모가 보이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하고 비슷하게 미국에서 만든 업체지만 주요 핵심 멤버가 대만 출신이에요. 이쪽도 대만계에 있는 네, 맞습니다. 포진이 있군요. 예. 그리고 최초 특허 역시 대만 특허청에 대만에다가 냈어요. 물론 미국에다가도 냈지만 대만 특허를 누가 갖고 있다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특히 IT 관련된 특허를 대만에 내는 글로벌 빅테크는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대만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좀 있고 그 오리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여기 창업자가 엔비디아 창업자 누구죠? 그 가죽 자켓 입고 다니시는 젠슨 황. 예. 그분하고 뭐 친하다는 거를 여러 매체에서 좀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네네. 그게 좀 친한가 보다 싶은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H100을 내놓으면 좀 있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 그 H100에 딱 맞게 슬롯에 딱 들어가는 그 렉 플랫폼 쿨링 시스템 플랫폼을 딱 내놔요. 그리고 좀 있다가 H200 내놓으면 H200이 싹 들어가는 쿨링 시스템을 또 싹 출시하고 이게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에 개발해서 제조해서 판매까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뭔가 야 내가 이런 거 좀 이따 내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빨리 쿨링 시스템 빨리 만들어 준비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이걸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프로세스를 보면 되게 합리적 의심이 들고 또 그런 걸 내놓기 전에 관련 특허가 준비돼 있고 그런 걸 보면 둘이 충짝이 맞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가장 큰 강점으로 이제 많이 꼽는 거가 얘네가 엔비디아 칩과의 호환성이 좋다. 이제 이 얘기를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저도 좀 의문스러웠던 게 서버 렉이 어찌됐건 간에 어떤 기술적 장벽을 둘 수 있길래 다른 서버렉을 만드는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을 딱 맞게 장착할 수 있는 렉을 못 만드는데 얘네만 할 수 있나? 약간 이게 조금 의문점이긴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게 좀 파트너십 관계, 그 돈독한 파트너십 관계가 이제 기반이 되어서 속도가 빠르다는 게 아무래도 좀 주요한 지점이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출원해놓고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또 되는 거고 막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조차도 딱딱 맞게 이어지는 걸 보면 양자 간에 아주 끈끈한 협업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그 저변에는 서로 대만 출신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기 때문에 팩트는 아니에요. 네, 어떤 지연이 이제 줄 수 있다. 대단합니다. 미국이 일부러 이렇게 서로 좀 타이업을 시키는 것 같기도 한데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하여튼 요즘 대만발 뉴스들이 이렇게 많이 국제면이나 IT면에 나오는 여기 전 못 봤거든요. 대만이 참 이렇게 뜨고 있는 거 보면 그 뒤에는 또 미국이 있는 것도 같고 이런 걸 말로 지정학이 아닌 기정학이라고 하거든요. 기정학이요? 네, 기술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지정학적인 게 중요했다면 요즘은 이런 기정학적인 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대만 사태를 보면 그래요. AMD도 이제 대만계 CEO이고 네. 뭐 TSMC도 이제 뭐 대만 기업이고 약간 대만하고 미국 간의 약간 모종의 파트너십. 대만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만 네. 뭐 관광이나 가정부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보다 잘 사는 느낌, 우리보다 뭐 팬시한 느낌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최근들에 이렇게까지 띄울 일인가 싶어요. 네. 그런 걸 보면 미국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좀 엔비디아 반도체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특허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이런 게 아무래도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좀 특허를 좀 들여다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거 없어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얘네들이 최초 내놨던 특허가 199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특허청이 내놨던 게 결국 쿨링 시스템 관련된 특허예요. 근데 최근에 내놨던 것도 결국 순행식 관련된 특허인데 그냥 상상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떤 PC나 서버 같은 뭔가 열이 많이 나는 거를 쿨다운 시키는 그리고 냉각시키는 장치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그냥 단순하거든요. 시원하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뭐 열교환 박스를 만든다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붙이긴 했으나 결국은 그냥 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엄청난 알고리즘이 들어가거나 엄청난 뭐 솔루션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기계장치예요. 그냥 기계장치. 그냥 얘를 너무 뜨거워지면 좀 식혀주고 가만히 있다가 또 뜨거워지면 또 식혀주고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만 식혀주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점점 커지니까 그 커지는 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켜주는데 무슨 AI가 또 필요하겠어요. 그냥 기계적 장치만 단단하고 고장 안 나고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허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정말로 그런 내용들이지 거기 뭐 최첨단 AI 솔루션이 들어가고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그런 특허는 없습니다.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다른 기업들과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지켜주는 특허로 인한 어떤 경제적 해자나 이런 거는 별달리 없는 건가요? 예, 별달리 없었고요. 저는 굳이 그 경쟁력을 특허적으로 본다면 결국 엔비디아의 최적화된 기술을 계속 그 쿨링 기술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엔비디아 향 특허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딴 그 쿨링 업체들이 엔비디아한테 슈퍼마이크로 거 이제 그만 쓰고 우리 걸 좀 써봐라고 들이밀 수 있지 못하게 근본적인 기술적인 특허를 딱 갖고 있는 거죠. 그거 갖고 있으려면 엔비디아에서 뭘 스펙을 줘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할 정도로 얘네들은 엔비디아에 땅 떨어지는 특허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만들어낸 어떤 최종 제품의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뭐 사실 이제 이들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지니고 있어서라기보다 엔비디아에 맞춘 어떤 규격을 먼저 특허로 선점해버려서 다른 업체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주식으로 이렇게 분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특허적으로만 봤을 때는 갖고 있는 보유 기술로만 봤을 때는 AI의 업체가 아니라 그냥 쿨링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예요. 또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요즘 많이 또 주목받는 게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순행식 쿨러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오던데 비슷한 맥락에서 이 기업이 개발한 순행식 쿨러도 다른 기업들의 순행식 쿨러와 비교했을 때 막 대단히 특별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다만 엔비디아와의 규격이 매우 딱 맞는다라는 게 장점인 그런 쿨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순행식이라는 게 대세로 된 건 꽤 오래전 일이고 일단 IDC에 들어가는 지금 AI 때문에 엄청나게 커져버린 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이 열을 잡는 거는 공랭식으로는 힘들다는 걸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근데 이 순행식도 요즘에는 또 거기 들어가는 게 워낙 IDC가 AI 때문에 커져버리니까 순행식으로도 요즘은 감당이 안 돼서 아예 데이터 센터를 물에 잠가버리더라고요. 해저에 MS 같은 경우는 그냥 해저에 그냥 넣어버리거든요. 애초에 이 기업이 엔비디아와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뚜렷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이 다른 서버렉을 만드는 기업들과 비교해서 뭔가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의 서버렉을 만들고 압도적으로 좋은 성능의 쿨러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들과 좋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서버렉을 선점해서 특허를 출원하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입고 있는 거라면, 만약에 뭐 다른 기업에서 델 테크놀로지 같은 데나 뭐 이런 곳에서 어떻게든 우리도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GPU의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뚫어서 이 특허를 먼저 내가 선점해버려. 얘들보다 더 빨리 엔비디아 칩과 호환되는 쿨러를 뭔가를 하나 디자인을 해서 이거를 특허를 출원하고, 이런 식으로 특허 장벽을 넘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면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수혜가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일반적인 그 납품업체와의 관계라면 그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근데 두 관계는 좀 특수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첫째는 의문이 들고, 둘째는 그러려면은 특허적으로 슈퍼마이크로가 갖고 있는 특허에 안 걸리게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경쟁사들이.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게, 일단 벌써 슈퍼마이크로는 한 30년 전부터 계속 냉각 쿨링 시스템 관련된 특허를 많지는 않지만 계속 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엔비디아에 최적화하기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우회해서 새로운 여기에 걸리지 않는 특허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다 해도 그 만드는 비용 대비 쿨링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뭐 복잡한 시스템이나 값비싼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부가가치가 높지도 않죠.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해요. 그래서 또 슈퍼마이크로하고 엔비디아하고 계속 이렇게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여기 들어올 입장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 앞으로 계속 AI가 확장이 되고 엔비디아도 티어 1으로 갖고 있는 이 슈퍼마이크로 외에 딴 데가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넓힐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특허적 장벽 때문에 넓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